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내 이름 태권 설미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2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이지만 앞으로 30회, 3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중급의 전체적인 특징들 살펴보고 문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전근대사 반, 근현대사 반 이라는 거죠. 물론 통합 문제가 네 문제이긴 하지만은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이번 중급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래요.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가 고급 중급할 것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점수밭이 되겠습니다.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고급 중급할 것 없이 전통적으로 정치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이 문화사고 그 다음이 경제사회사이니 정말 시간 없는 분들은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문화사까지만 잡으신다면 사실 3급 이상의 자격증 얻는 거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기는 경제사와 사회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중, 근현대사 중인데 좀 쉬워요. 아무래도 12월에 교원 시험이 있다 보니까 교원분들 한검이 발목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10월 시험이 쉽고 1월 시험이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고요. 27회와 비교해서 난이도도 적절하게 유지가 됐고 낯선 사료 문화재 사진 출제율 낮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시험 난이도가 전통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제였고요. 세시풍속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세시풍속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보통 다 틀리고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세시풍속은 추석을 다루는 이건 그냥 중학교 이상의 한국사적 지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세시풍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쉽고 안정적인 시험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 중에서 추천할 만한 문제, 귀감이 되는 문제 5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저희는 여기 있는 문제를 PPT로 제작을 해서 일일이 풀어드리는 게 원래 원칙인데 여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저작권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PT로 제작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는 교환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몇 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의 추천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중급에서 첫 번째 추천 문제는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거는 그 발해 문제가 되는데 취미가 나와서 골라봤어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발해 석등이 나왔고요. 지금 취미가 나왔는데 취미가 뭐냐면 이게 발해 건축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지붕의 요쪽에 있는 요 장식물을 침이라고 부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침이.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볼게요. 인안 등의 인안 대흥, 인안 무왕의 연호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대조영의 동모산 근처에서 건국을 했어요. 중앙 정치 조직으로 삼성 6부를 두었고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자, 오군영을 두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오군영이라는 건 조선시대 후기 쪽의 중앙군을 말하죠. 발해는 10위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중앙군으로서 10위가 있어서 요건 틀렸고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눌 만큼 성대한 방대한 국가로 발전한 것이 바로 선왕때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겠고요. 자, 그 다음 추천 문제는 24번과 2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은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의 합성어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찜 장수와 부찜 장수, 등찜 장수의 합성어, 보부상이구나. 이걸 아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왼쪽에 좀 생소한 그런 규율이 나왔거든요. 볼까요? 조동모서 아침에는 동쪽, 저녁에는 서쪽,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병구사장, 병든 동료를 보면 돕고 죽은 동료를 보면 장사 지낸다. 이 보부상들은 지방장치를 연결하는 조선의 혈맥, 헤모글로빈이죠.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장돌뱅이 소리를 들으면서 전국을 떠돌다 보니까 그 가족을 거느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늙고 병들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조합, 길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도왔던 이게 보부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근현대사가 뭐 부보청, 해상공국, 황궁중앙총상회, 뭐 황국협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약간 짠한 분들이 보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자, 동시전의 감독을 받았다. 자, 동시전이라는 건 국가의 세금을 내는 시전 상인들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각지 송방을 설치했다. 송도상인의 줄임말. 송상의 전국 지점을 송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청과의 게시무역을 주도한 것은 의주의 만상, 대동법 실시를 계기로 등장한 건 공인, 그리고 여러 장씨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혈맥 안을 돌아다니는 헤모글로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것이 바로 보부상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궁궐 문제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궁궐 문제가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보니까 자, 밑에 볼게요. 태종 때 별궁으로 세워졌고, 포인트가 뭐예요? 임진왜란 이후 전국 역할을 했다는 거죠.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전국 역할을 했던 건 경복궁입니다. 4번이 그랬고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고 19세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전까지 아름다운 별궁 창덕궁이 전국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을 주셔야겠습니다. 비원으로 유명한 창덕궁, 정답은 1번. 조선 후기의 정궁이죠. 정궁. 2번 뭐 경희궁은 광해군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광해군의 뭐 이복 동생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기가 서려 있다고 그래서 그 이복 동생을 내쫓고 거기다 궁궐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쫓아낸 이복 동생의 아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이 쫓겨나거든요. 그게 인조 반정입니다. 풍수지리설을 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창경궁의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되면서 일본인들이 벚꽃을 1000그루를 심고 여기다 동물을 가져다 놔서 동물원으로 개방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창경궁으로 꽃놀이, 동물 구경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덕수궁의 경우는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유명한 것이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8번을 골라봤는데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강조했던 문제라 골라봤어요. 다음 작품들이 발표된 시기의 문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용운의 리무의 침묵 1920년대, 항일문학, 그리고 나은규의 아리랑 1926년 개봉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제2기인 1920년대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20년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신소설 금수회의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금수회의록은 한말이지 않습니까? 한말 1908년,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계몽적 성격의 창가인 경부철도거가 만들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부선이 만들어진 건 1905년이고요. 이 창가는 한말에 시작이 돼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오는데, 경부철도가라는 건 1905년을 위시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1920년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청바지와 통기타로 상징된 청년문화, 긴 밤지 새우고 아침 이슬 70년대죠. 트윈폴리오로 유명하고요. 세시봉으로 유명했던 시절입니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로 유명했던 시절이죠. 4번입니다. 문학의 현실 참여를 강조한 신경향파, 새로운 경향문학, 카프, 프로레타리아 문학,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게 1920년대니까 요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을 주면 되겠고, 6일준의 서유견문이 언제예요? 1895년에 나온 책이지 않습니까?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의 정답은 4번으로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50번입니다. 50번 세시풍속 문제.
근데 이 문제 틀리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2시에 소재가 된 태식풍 속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거 보니까 밤나무가 익어간대요. 그러니까 가을인데요. 엄마가 송편비죠. 그럼 송편 언제 먹어요? 먹는 건 우린 절대 안 있죠. 송편은 추석 때 먹지 않습니까? 추석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동지라는 거는 이제 음력 12월이 되는데 팥죽을 먹고요. 7월 7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한 양력으로 따지면 한 8, 9월 정도 되는 시기고 막 이렇게 가을장만 내리고 하면은 7월 7석에 뭐 견우직녀 만난다고 그러고 물 떠다 놓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막 소원 빌고 사랑 나누고 그러죠. 설날은 뭐 다 아실 테고 우리 설날은 뭐 그리고 5월 정월대보름이 나오는데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죠. 또 이때 뭐 부름도 깨먹고 이것이 정월대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중급의 총평과 그리고 주요 문제들, 추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30회와 31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문가 태권의 손을 잡으세요. 원샷, 원킬, 원테이크 한 방에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